구독, 좋아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최근 굉장히 뜨거웠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재명 정부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특히 핵심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관세 협상 관련돼서인데,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기자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다고요? 예,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네. 루비오 장관한테 사실상 퇴짜를 맞은 위성락 얘기, 그리고 지금 이 관세, 한미회담 돌연 취소된 내용들 등등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문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 관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네. 해결하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딜 갔냐면은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종전선언법 발의한 반 트럼프 미국 의원 행사에 몰려갔다는 겁니다. 몰려가서 땡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여기에 참여한 의원 명단이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평화로 통일로 이런 발언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조연설자인 셔먼,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 사람이 셔먼인데 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탄핵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 트럼프죠. 여기 갔다는 거예요. 지금 8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가뜩이나 오늘 위성락은 퇴짜를 맞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거는 좀 대체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이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인 민주당도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당의 의원들이 이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외교적 제스처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지금 한미 협상이 결렬된 과정에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분이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국민의힘은 조정훈 의원, 나경원 의원 가셨고요. 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외교와 또 이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하지만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노골적인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 반하고 있는 인사들, 그리고 탄핵안을 주도 발의한 인사들과 함께 교류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미국과의 관계를,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그렇게 깊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게 국적이 달라도 결국에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던 그런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미국이라고 우리가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사실 좌파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버럴이라고 본인들은 자칭을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추종하는 가치가 지금 민주당이 추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결국에 맞닿는 그런 가치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출마했을 때 오피셜 영상들을 봐도 그런 커뮤니즘이나 소셜리스트랑 이제 본인이 직접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 여당에 있는 주요 인물들이 가서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사회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좌익 리버럴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반미 성향이 짙음을 보여준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해버렸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 외교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사실 이 국내 정치를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 강선우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 네. 이게 현역 불패도 깨졌긴 하지만은 친명 불패도 깨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결국에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고도 했고,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참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킬들을 봤을 때, 저는 정무적으로 뭔가 감각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거면 지금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들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사퇴를 할 거라면 차라리 초장에 사퇴를 하거나, 강행을 할 거면 임명 강행을 해버리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파워 게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질질 끌어서 논란을 계속 확대는 해 나갔었고 결국에는 사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상황.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운영이 앞으로 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또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강선우 후보자는 제가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명 색채가 굉장히 강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사이기 때문에 장관직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박찬대 의원 또한 지금 당대표 선거 구도에서 완벽한 친명 인물 아닙니까? 친명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친명 구도로 엮이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지층인 뭐 소위 우리가 개딸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에 대한 반대도 지금 많이 비토 정서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복잡해진 것이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강선우 임명 강행이 힘들 것 같으니까 어쩌면 박찬대 의원에게 시그널을 좀 줘라라고 해서 이런 정치적 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이런 제스처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또 불안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이제 친문의 부활을 이끌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나 그 밑에 있는 지금 친문 세력들이 계속해서 준비 중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부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당이 오랫동안 윤석열 정부 내내 내부 총질이니 뭐니 하는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더 심한 내부 총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입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선우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강선우가 일단 하나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당 내부 정치도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과 다르게 이런 내부 싸움 같은 거를 쉽게 언론 노출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물밑에서 좀 많은 여러 가지 파워 게임들이 오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 와중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 임명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임명했어야 됐고 결정해놓고 밀리면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애초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걸 안다면 임명 자체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후보로도 지명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거나 초반에 빨리 사퇴를 시키고 다른 대체자를 빨리 임명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여당이라고 분류되는 그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세력이 강하지는 못하구나. 파워가 사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대통령이 되면서 고점을 찍었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 하냐 나라 망한다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많은 분들께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정점을 찍으면 내리막길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반에는 굉장히 기세등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기세등등한 장면이 보였지만 지금 강선우 의원 사퇴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권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참 윤석열 대통령이 겪었던 그런 내부 정치로 인한 혼란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압박 그 이상의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본인들끼리 내부 총질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력 개파 분파되어 있었던 것은 친한 사람 기준으로 분류할 정도로 뿌리가 사실 깊지 않은 개파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때부터 뿌리 깊게 지금 있는 기득권층이 있는 겁니다. 그 기득권층의 대를 이어온 것이 친문 세력인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이 세력들을 과연 이재명 세력, 친명 세력, 새롭게 떠오른 민주당에 있는 세력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 압박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더더욱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저희가 하나만 더 내부 정치 그러니까 이 국내 상황을 짚으려고 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참 이재명 대통령도 주변에 참 괜찮은 사람이 없나 봐요. 계속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임명을 하는 거 보니까 논란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 출신이에요. 그런데 네, 이분이 자녀가 지금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둘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산 신고, 재산 축소 신고, 그리고 뭐 증여세 회피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1억 6천에 산 땅을 1,323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소득도 5년 동안 5만 원이었는데 금융자산은 5억이 있다라는 걸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주식 보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뭐 6천만 원 돈 정도라면은 뭐 있을 수도 있는 규모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 증여세를 회피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축소 신고한 것들은 이거는 분명히 공정 문제가 지금 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영주권을 따는 과정이 완전한 아빠 찬스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요청해서 얻은 자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장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네이버가 미국에 설립했던 자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회사에서 이제 연수를 채워서 영주권을 따게 되는데 이 자회사가 생긴 시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요. 장녀가 2016년 4월에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했는데 이 자회사가 2016년 6월에 설립이 됐고 장녀가 설립되자마자 사실상 입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든 이 회사의 등기 이사들이 이 최 후보자와 함께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이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죠. 정황상으로 보면. 이게 정황상으로 퍼즐 맞듯이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세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래들이 정말 분노하는 것은 정말 단군 일에 최대 교육 받았다고 하는 세대인데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되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계급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 사다리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터져 나왔던 것이 당시 조국 사태 그거 아니었습니까? 조국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거는 다를 바 없다고 봐요. 본인의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 것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020, 30들이 특히 공정과 상식에 굉장히 민감한 1020, 30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장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 5년간 근데 또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들어가서 그 회사에 회사가 설립된 시기에 들어가서 이제 영주권은 땄는데 지금 최근 5년간 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소득이 없는데 2021년에 증여세를 8,331만 원을 납부를 했고 소득이 없는데?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집은 월세가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축소 신고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숨기고 있는 재산들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공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셔서 이렇게 편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는 깨끗하게 본인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해서라거나 재산 정보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숨기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도 받아야 되고요. 적법 절차라는 말들, 편법 을 쓰시는 분들이 적법 절차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편법을 사용한 그 장면들조차도 국민들의 눈에는 공직자로 굉장히 부적절한 그리고 공직자로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고 정말 이거 아빠 찬스 논란 있는 사람은 나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본인 스스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공직자들 특히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 인선에서 돈 관련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논란이 많고. 근데 다 안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본인들 스스로 이 정도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 나오는지 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 재산 축소, 부동산 재산 축소 이런 것들도 논란이 있고 이것도 굉장히 문제겠지만 저는 이 딸이 정말 아빠 찬스 편법의 상징 같아 보이는 것이 물론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세요. 2016년 4월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2016년 6월에 아빠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등기이사가 돼서 회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2019년에 영주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럼 영주권용으로 들어간 회사고 영주권용으로 들어간 회사도 아빠 친구들이 사실상 그러면 만들었던 것이냐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것이고 이런 공정 이슈 생기면 젊은 층만 분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분노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이슈겠어요. 내 아들 딸한테 해주지 못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쉽게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이런 가치를 가르치고 본인들이
탈세 한번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다.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언더도그마를 활용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흑수저 출신이었다라는 것도 강조해온 사람인데, 천연봉. 네, 그래서 더더욱 이재명이 강조해 왔었던 그런 면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인사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를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임명 강행한다거나 밀어붙이게 된다면 문재인보다도 못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더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최악의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이런 인사들,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사들은 쳐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또 한 사람 볼 건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있잖아요. 네. 아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과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뭐 박원순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뭐 증거가 없다. 성범죄자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또 이에 더해서 또 이재명이 민족의 축복이다. 민족의 축복. 우리 네. 민족이요? 네. 이재명이 민족의 축복이고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 한 20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실가예요? 네, 정상범주 바깥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뇌구조나 사상적인 생각 자체가 이 어. 세계관 자체가 정상적인 국민의 세계관과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박원순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성폭력 관련해서는 찾아보시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아니 그때 얼마나 많은 정황들이 나왔고 그때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썼다가 네. 엄청난 역풍을 맞았잖아요. 정황이 아니고 네. 직접 보냈던 메시지가 그대로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너무 역겹고 저질스러워서 지금 보여드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내용을 직접 보냈었고 무슨 속옷 사진 같은 거를 어린 그 여성 직원에게 자기가 찍어 보낸다거나 속옷 입고 있는 사진 자기가 찍어 보낸다거나 이런 장면들, 그게 깨끗한 삶입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것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을 하느냐. 이분이 보니까 이전에 한국은행에도 계셨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런 곳에서도 계속 뭐 인사 관련해서 역할을 했던데, 그 공공기관이라거나 공기업에 계셨던 여러 직원들도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런 성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있어도 덮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들도 어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도덕관이 정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인사에는 특히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논란이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강선우 논란에 대해서 네. TV가 없어서 못 봤다라고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면서 정치 평론하시다가 입문하신 분이 TV가 없어서 못 본다고요? 유튜브에도 강선우 다 나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참 구차한 변명인 맞아요. 것 같고, 강선우 논란은 TV 신문 안 봐서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뭐 교보생명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해요. 한국은행과 교보생명에서 여러 가지 정말 부적절한 상황을 겪었을 직원들은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이 인사 담당으로 있었으면 정말 고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도 참고 견뎌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뭐 박원순이 너무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마치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억울하면 끝까지 소명을 했어야죠. 그런 식으로 회피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재판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들도 있는 것이고,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 핸드폰에 남아 있었던 기록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박원순이 직접 보냈던 메시지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작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건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는 정상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낙곰수에 나오는 그 김용민이라는 사람 알 겁니다. 그 김용민의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력들이 지저분하게 얽혀 있느냐. 그리고 그런 지저분하게 얽혀 있는 이 사람이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들의 인사를 관리해야 할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는 것은 저는 이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들 이재명 정부 지금부터 벌써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이 돼서 이제 인사를 담당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검증이 될까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나올 법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뭐 인사 검증이나 인재 선발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라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의 피드백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다면 그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까요? 그리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 관련해서 기강을 잡아야 할 조직의 수장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감 드는 일입니다. 저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저와 동년배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부처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무관으로 일을 한다거나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각 부처 애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이 수장이 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이 조직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까지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이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한 임명은 굉장히 논란이 더더욱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정부를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절대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건 더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본인이 떠올리는 극단적인 그리고 지저분한 발상 그대로 아무런 필터도 없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적정 수준의 자기 검열이랄까요? 그런 것도 없이 공직자로서 말을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티튜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아무 말이나 하게 두는 것. 결국에 이런 사람은 나중에 또 논란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또 한 가지 제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이 최동석 씨가 또 했던 말이 헌법 고쳐서라도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서 친민주당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예. 민족의 축복이라는 워딩도 저는 조금 거부감이 듭니다. 민족의 축복이라는 워딩 왠지 북한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 워딩인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재명이 임명을 해야 될까? 대체할 수 있는 차라리 공직자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공무원 출신의 누군가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예. 결국에 지금 강선우부터 최동석, 최휘영 이런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 이재명 개인에 대한 충성도는 보장이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임명 강행을 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계속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뭐 실용이라거나 능력이라거나 이런 것들과도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인격도 능력이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한 번 더 되새겼으면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